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 활동 계획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경기도의원 전자영입니다. 네, 11대 경기도의회 상임위 안전행정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상임위 소개와 함께 특별히 안행위를 택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위원회는 크게 안전과 행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하고 복잡화된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지방세 징수, 도금고 및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서 경기도의 살림과 주민자치 활성화 등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치안과 행정의 연계를 통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 이외에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도 민생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특위위원으로서 활동 중입니다. 피해 유형별 지원책은 물론 또 앞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원 대책도 논의 중에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청년 의원들이 모인 청년지원단 부단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원을 거쳐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셨는데요. 도의원으로서 달라진 점이나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의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역구 도의원인 지금은 지역 주민을 우선 생각하게 되고 또 정당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기초에서 광역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진 만큼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그동안은 용인시 현안에 대해서만 고민했다면 이제는 용인을 포함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안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저의 말,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뤄낸 성과가 좀 눈에 띄던데요. 용인시 안심 통학버스를 추진해서 지난해 용인에서 17개 학교가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거리 통학이나 위험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를 추진해서 작년이죠. 2022년도에 용인에서는 17개 학교가 운행을 시작했고 그 해에 제가 도의원이 당선됐는데요.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는 경기도의 정책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19억가량이 예산이 늘어나서 총 38억 원이 이제 배정이 됐는데 용인 지역만 보면 초등학교 22개, 그다음 중학교 6개 학교 등 총 28개 학교에 59대의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이제 조례에 따라서 용인시 59대를 포함해서 총 208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제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원거리 통학을 시키는 학부모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불편함, 부모님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더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안심통학버스는 2021년도에는 남종섭 도의원님이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제가 용인시 시의원일 때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학은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를 오가는 길이 안전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안심통학버스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통학 차량은 단순히 학생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한 통학,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통학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심 통학버스는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통학버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약 방식이나 지원 단가 문제 등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꾸준히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두드러진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안행위 위원으로 처음 발의한 조례가 바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12구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당시 조례는 주최 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에 도민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전면 개정하면서 도지사가 주최 주관자는 없지만 춘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5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발적 행사의 경우에라도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사전에 하고 교통 통제나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도록 해서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관리주체를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했는데요. 안전관리부서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사의 인원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고자 한 내용이 주요한데요. 도민의 생명, 또 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 그러니까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라고 하는데요. 당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조사를 보면 총 2,235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서 외식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는 민간 기업의 단순 화재였지만 사실상 우리 도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서 경제 사회 전반을 마비시킬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로 인한 파급력과 그 피해는 범사회적으로 공공의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만큼 중대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디지털 서비스 장애는 자연재해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사회재난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디지털 재난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디지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도민들에게 재난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게 되고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소상공인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피해 보상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또
사업자하고 노동자 간의 협의 지원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디지털 안전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는 소방서 추가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용인시가 전국의 특례시 중에서도 소방서가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용인시는 면적 규모가 서울과 비슷하고 소방서는 단 한 곳밖에 없고 또 울산이나 인구가 비슷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와 비교해도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정원이 부족해서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1인당 감당하는 소방 인력을 감당하는 주민 수가 1,85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소방서를 하나 지으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적어도 용인에는 소방서 4곳이 필요한데 2020년대 안에 한 개의 소방서를 완공하려면 용인 내에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 용인시 인구가 한 109만 명에 달한데요. 면적은 경기도 내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임에도 소방서가 단 한 곳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용인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소방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는 곧 용인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매년 인구와 소방 대상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서 추가 신설은 아주 시급합니다. 네, 지역구가 용인시 제4선거구 구갈동과 상갈동이신데요. 네. 이 지역구 현안 가운데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가 관심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까지 나서서 꼭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학교 설립은 법적 요건이나 행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학교 신설 여건이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시작조차 쉽지 않은데요. 현재 기흥 역세권에는 6,000세대 이상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 이 지구가 개발되면 총 44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신설 없는 기흥 역세권 이지구 개발은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현재 역세권 내에 중학교를 신설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고 임태희 교육감에게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학교 신설 TF팀을 구성하면 기흥 역세권 내에 중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학교 설립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임태희 교육감이 현재 이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용인시와 부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다양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곧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상일 용인시장도 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보였고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서 본 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이 함께 협력해 간다면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 기대해 보겠고요. 지역구 현안 가운데 경기 뮤지엄파크 진입로 개선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이 좀 됐습니까? 경기 뮤지엄파크 진입로는 편도 1차선인데 매우 좁고 혼잡합니다. 특히나 방문객이 많은 주말이 되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고 불편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요. 또 인근에 이제 앞으로 1,10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거로 예상돼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를 개선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 뮤지엄파크 활성화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 진입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되고, 다행히도 지난 3월 달에 도정 질문을 했는데요. 당시 김동연 지사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현장을 방문했고요.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개선 방안에 대한 초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국악원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서 용인시 협업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기 국악원은 용인시 기흥구 일대 유일한 공연장인데요. 사실상 주민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국악원이 2004년 이후에 시설 개선을 한 적도 없고, 또 2023년 올해죠. 올해 공연 계획을 보면 대부분 체험 위주고 전문 기획 공연은 단 2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기 국악원이 특화된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연 계획을 좀 다양화하고 전문 기획 공연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나 용인시와 좀 협업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협력 모델 검토를 도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담당 부서하고 용인시가 협력을 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용인시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과 함께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을 똑소리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더 살기 좋은 기흥을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